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하천 준설토로 농지 바닥을 돋웠는데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익산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창의 멜론을 경매하는 이색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국산 멜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고 추석 선물로 가능성도 높아 기대가 큽니다. 전주시의 청소년 대상 공모전이 참가자 부족으로 무용론이 제기됐습니다. 사전 검토 없이 아무렇게나 진행됐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하천 준설토를 농지 바닥을 돋우는 데 썼는데 작물의 수확량이 줄고 토질까지 나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민은 시행청인 익산시의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콩을 심은 논 이곳저곳에 비닐 같은 각종 합성수지와 유리병 등 폐기물이 즐비합니다. 흙 색깔도 거무튀튀해 한눈에 봐도 토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천여 제곱미터의 논에 재배한 콩들은 말라 죽은 게 많고 살아남은 것은 잎이 누런 빛깔입니다. 이 농지는 2년 전 익산시가 인근의 오산천 준설공사 때 나온 흙으로 1m가량 복토를 했는데 농지 소유주는 매립토인 줄 알고 토지 사용을 승낙했습니다. 받아가지고 보니까 막 쓰레기가 막 절반이고 막 돌덩어리 막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다 정리하면 농사는 지껏지 하고. 하지만 지난해에는 예상 수확량 1,500kg에 5%만 거둬들였고 올해는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 밭농사는 불가능하고 양질의 흙으로 다시 성토한 다음 땅에 관을 묻어 공기를 주입해야만 정상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상태로는 뭐 계속 농사를 못 짓잖아요. 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농민으로서는 참 앞길이 막막합니다요. 토지주는 토양 오염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지만 시행청인 익산시는 토질 개량은 토지주 권한에 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토를 받는 것을 원했고 지금 토지 개량을 않기 때문에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있다. 토양 환경 오염으로 관내 여러 지역에서 익산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적절치 못한 준설토 처리로 애꿎은 농민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전주시 선호송동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사상자로 보이는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시간 만에 꺼진 이 불로 70제곱미터 여인숙 건물이 모두 불에 타 붕괴되면서 현재 소방당국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산 회생을 위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 재심의를 통과해 기사회생했습니다. 군산시는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국비 보조율을 60%에서 55%로 낮추고 운영 시기를 2023년 상반기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기획재정부의 사전 적격성 재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GM과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대책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1,200억 원이 투입돼 중고차와 건설기계 등을 다루는 국내 첫 복합형 매매단지가 조성됩니다. 도내 제1당인 평화당 분당 사태로 현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 등 현안 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1당인 평화당 분열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도내 정치권이 4분 오열되면서 지역 현안 추진에 동력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주시가 얼마 전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대체품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참가자가 너무 적어 첫 회부터 무용론이 제기됐는데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해 외면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만 19세에서 39세 미만 시민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대체품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당선자에게는 상금은 물론 상품화의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의 공모 기간이 지났지만 참가자는 달랑 4명뿐
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수상자 수 5명보다 적습니다. 전문 지식이 아예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여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두리뭉실해가지고 막 떠올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출품작들 역시 상용화가 어렵다는 게 주최 측 판단입니다. 당연히 관심을 보이는 기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참가 연령대를 굳이 한정한 데다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를 선정해 외면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활동가인 저도 대체 상품이 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하긴 되게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대체 상품을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한 사업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반 학생이나 직장인이라면 대체 상품 기획개발 아이디어 내라 하면은 나라도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청년의 아이디어를 좀 활용해 보면 어떻겠냐 말씀하셔서 단체장의 말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타성적으로 공모전을 진행한 전주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와 달리 공모전 자체를 일회용으로 만든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장수에서 등록되지 않은 반달 가슴곰이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6월 장수 번암의 야산에서 반달 가슴곰을 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생포틀과 무인 카메라를 동원해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단은 현장에 남은 털의 유전자 분석 결과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 가슴곰의 새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경찰대가 도입 2년 만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017년 한옥마을 관광경찰대를 창설했지만 육아휴직 등으로 결혼이 생기면서 외국어 가능 인력을 찾지 못해 지난 5월 해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어 가능 외사계 직원 4명으로 창설된 관광경찰대는 관광객 보호와 불법 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SNS를 통해 경매에 올린 고창의 멜론이 기대 이상의 가격을 받는 등 국산 멜론이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로도 인기가 높아 수박의 고장인 고창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허연우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주최한 이색 SNS 경매. 경매 대상은 산삼과 같은 약용작물도 아닌 다름 아닌 멜론입니다. 보통 2개 한 상자에 3만 원에 거래되지만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120여 농가의 상품 가운데 최고로 꼽은 것이어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5만 원부터 호가를 시작한 이 멜론은 200만 원이 넘는 기대 이상의 높은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3, 2, 종료 210만 원이. 국산 멜론이 이처럼 소비자의 주목을 받으면서 추석 대목을 앞둔 농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멜론은 재배 기간이 100일 정도로 짧아 6월 말 수박 출하 직후에 추석 선물을 겨냥해 키울 수 있어 수익성이 높습니다. 단위 면적당 소득이 수박의 2배에 달하는 효자 작목입니다. 추석 선물로 아주 적합하거든요. 작황도 건열에 비해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소득이 월등히 좋을 걸로. 문제는 반복적인 연작으로 인한 병충해. 국내 멜론 생산량이 2013년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창은 같은 밭과 채소인 수박 연작 피해를 극복한 경험을 살려 현재 120여 농가에 70헥타르까지 재배 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배 기술, 컨설팅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씨 없는 수박, 네모난 수박으로 이름 높은 고창이 이제는 국내 멜론 시장을 선점하는 지역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익산 지역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익산시는 올 상반기 486대분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56억 6천여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이달 말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 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등으로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초등학생들의 학교길 안전을 위해 안전지도사가 배치됩니다. 군산시는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희망 근로사업 지원자 150명을 배치해 하굣길 안전을 위한 보행 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워킹 스쿨버스로 불리는 이번 서비스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 운영됩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최근 완주에 머물며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고즈넉한 한옥을 배경으로 한복을 재해석한 의상을 입은 방탄소년단이 등장합니다. 부채와 갓 등 멤버들이 사용하는 소품 역시 가장 한국적인 물건들입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광복절을 맞아 공식 SNS 계정과 유튜브 채널에 1분 30초 분량의 2019 서머 패키지 인 코리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의 배경이 된 곳은 종남산과 서방산으로 둘러싸인 완주 소양의 오성 한옥마을로 자연과 조화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번 기회에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완주가 세계에 다시 한번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합니다. 남원시 인월과 아영, 산내 지역에서 포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지리산 흥북골 포도는 해발 400에서 600m에 위치한 고랭지에서 재배돼 맛과 향이 뛰어나고 저장 기간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상품 3kg 기준 2만 1,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수확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집니다. 주야간의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이 빨리 오르고 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맛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사료용 옥수수 수확을 돕기 위해 농작업 대행 작업단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행 작업단은 오는 10월까지 120헥타르의 사료용 옥수수 수확을 대행하는데 농가 일손은 물론 경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장수군이 휴가철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 이벤트를 이달 23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관광지와 휴양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군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에 댓글로 올리면 추첨을 해서 선정된 30명에게 커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지난 17일 밤 11시쯤 군산 오식도동의 제2국가산단 하천 인근 하수관에서 악취를 풍기는 원인 불명의 기름이 유출돼 군산시가 흡착포를 등을 이용해 수거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하수관로에서 1차 방제선까지 1m 구간을 제외하고 하천으로 유입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인근 공장을 중심으로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방송국이 문을 엽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있는 현장 시청에 방송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오목대와 태조로 등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2시간 방송을 내보냅니다. 엽서로 여행객들이 보낸 사연과 신청곡을 방송하는데 한옥마을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도 개통할 예정입니다. 운곡 습지를 관리하는 고창군을 대상으로 국제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고창군은 람사르 습지의 보전과 이용에 모범적인 도시를 인정하는 람사르 습지 도시 후보지로 선정돼 2021년 인증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람사르 협약 상징을 수산물 판매대나 생태관광 홍보에 활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일회용 컵 사용 불가 고지 여부, 홍보 안내 문구 부착 등을 단속합니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해 매장 규모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군산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민의 농업활동 참여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이달 말까지 교육생 3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 10일부터 2달간 10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도시농업과 텃밭관리 이론, 텃밭 조성 실습 등을 배우게 됩니다. 외부인의 수술실 출입이 까다로워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외부인의 출입으로 환자의 감염 위험과 사고 우려가 컸던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 기준을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환자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00인 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합니다. 선원들의 임금체불 여부가 집중 점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둔 선원들의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해 점검관을 구성해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합니다. 해수부는 적발업체를 사법 처리하고 도산 등으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채권보장기금 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 지역 도시 재생을 위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올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해신동과 소룡동, 월명동, 영화동 등을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중앙동과 삼북동에 이어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중심 시가지형, 주거지 지원형, 지역 특화 중심 시가지형으로 공모사업 계획서를 각각 제출한 가운데 선정이 확정되면 667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산속 등대미술관이 세 번째 기획 전시로 리카르도 마트라카스 초대전을 선보입니다. 정읍시립박물관의 기획특별전 정읍의 함성 대한독립 만세가 모레까지 전시됩니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만나는 시네마 클래식 코리아가 오는 24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 사랑 나눔 콘서트가 오는 22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부안군이 오는 22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전라북도 예인들의 공연과 전시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가 오는 23일과 24일 전주 경기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송진우, 장재호 등 5 연극배우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모레부터 우진문화공간에서 마련됩니다. 제23회 고창 해풍고추축제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고창군 해리면에서 열립니다. 2019 세이브 더 칠드런 국제 어린이 마라톤 참여자를 접수받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고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복합재 채용연계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1도에서 낮 기온 30도, 익산 20도에서 30도, 동북권 무주는 19도에서 30도, 진안 18도에서 29도, 서해안권 군산은 21도에서 30도, 부안 21도에서 3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고창, 완주, 장수, 남원이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